토요일 9시만 되면 많은 분들은 하나의 종이를 가지고 정말 기대를 하게 되죠. 바로 로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엔이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 관련된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김도윤 변호사님과 말씀 나눌 건데요. 김도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현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평소 로또를 즐겨 하시나요? 로또 즐겨합니다. 즐겨 한다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로또 수익금이 이게 좋은 곳에 쓰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마음으로 당첨의 생각보단 좋은 곳에 쓰이겠다, 좀 입주하겠다 생각으로 하는데요. 저는 꼭 당첨되고 싶습니다. 예, 당첨되면 집 사고 싶어요. 예, 변호사님께 당첨되시면 또 기부하셔야죠. 네, 물론 좋은 일에도 쓰겠지만 여기서 기부 금액을 제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걸 밝히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 와이프랑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기부를 로또에 하시겠다. 당첨이 되면 일정 부분은 당연히 기부를 하고요. 네, 또 저희 채널에 그런 것들을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부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나눌 주제죠. 이 로또 됐을 때 네. 이 재산 분할 가지고 몇 번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빈번하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로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농담들 많이 하실 텐데요. 내가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주겠다. 로또 당첨되면 얼마를 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걸 법적으로 이제 평가했을 때는 이제 증여냐 계약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나 계약이냐. 네, 그러니까 증여는 말 그대로 이제 무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제가 누군가에게 드리는 거고요. 계약은 서로의 계약하에 어떤 대가 관계를 가지고 이제 계약을 성립하는 건데,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는 증여인 경우가 많죠. 네. 보통은 제가 만약에 제가 로또 당첨된다고 해서 기자님한테 드릴 때 기자님이 저한테 반대급부를 주시진 않으니까요. 주시면 좋긴 하겠죠. 일반적인 네. 증여이다. 근데 이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자님한테 드리겠다 하고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해제를 하면 되니까. 네, 말 바꾸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이미 이행이 된 부분은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제가 기자님한테 그런 약속을 하고 실제 로또가 당첨돼서 얼마를 드렸을 때 나 마음 바뀌어서 다시 내놔 라고 해도 다시 저한테 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계약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은 어쨌든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요.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실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판례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원고와 피고는 도박판에서 만났는데요. 도박을 하다가 도박 판돈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로또를 사기로 한 겁니다. 다만 로또를 사서 이게 만약에 로또를 사서 각자 나누었는데 그중 누구라도 당첨이 되면 이거를 다 우리 같이 나누는 거다 라는 약속을 한 거죠. 구두로요? 네, 구두로 약속을 했고 그 중에 실제로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정말 영화 들리네요. 금액이 그 당시에 52억이었고요. 52억이요? 네. 예전에는 로또 금액이 엄청 컸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금을 공제하니까 37억을 받았는데 이걸 안 나눴죠. 도박판에서 만난 사이니까 그렇게 신의가 있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받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내놔라 라는 소송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로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그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건 끝났나요? 그렇죠. 일단 판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정이 있다고 본 거고요. 물론 구두 약정도 계약의 성립이 효력이 인정이 되고요, 당연히.
다만 이제 증거에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다른 기타 이제 증거들을 가지고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당연히 그 구두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행해야 된다는 뜻이죠. 좀 그런 또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끼리 네. 사는데 부부 중 일방이 로또가 된 거예요. 네. 된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은 채 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알리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상대방이 안 알려도 사실 소송으로 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계좌나 뭐 증권, 보험, 기타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하려면 어쨌든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특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 형성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과정을 통해서 기여도를 결정해서 그 재산 분할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재산 분할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드린 뭐 계좌나 증권이나 기타 등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계좌나 이런 걸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로또 당첨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없다고 판단되나요? 실제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뭐 이 판례도 설명을 드리면 치과 의사였는데요. 뭐 병원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로또를 샀는데 로또에 또 당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받은 돈이 약 23억이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23억이었는데 큰 돈이네요. 네,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 아내는 내놔라. 나도 나눠달라고 했고요. 뭐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편과 아내는 결국 그런 일로 다투다가 1년 이후에 별거를 하게 되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로또 당첨금이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다루어졌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로또 당첨금은 일단 본인의 행운에 기한 것이며 그리고 다른 배우자의 노력이 없었다, 협력이 없었다고 판단해서 이 로또 당첨금은 그 본인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아내분이죠. 네. 아내분은 로또 당첨 금액을 받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받지 못한 거죠. 다만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로또 당첨이 되고 나서 약 1년 이후에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 이후에 그 로또 당첨금을 가지고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뭐 그 다른 배우자가 그 로또 당첨금이 기반이 된 재산을 부풀리는데 뭐 협력을 했거나 그게 감소하는데 뭐 기여를 했거나 하면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로또 당첨 된다고 아무나 누군가에게 막 주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시는 게 좋죠. 예, 오늘 로또 당첨금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오늘 로엔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